최근 스타벅스가 정말 변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인터넷 여론도 커피가 더 이상 맛있지 않다, 또 스벅 굿즈는 완전 구대기가 됐다 라는 여론이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의 스타벅스는 3년 전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국내 유통업계 강자 신세계가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대거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미국 스타벅스 본사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 50%를 전량 매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굉장한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스타벅스 미국 본사는 지분을 더 사면 더 샀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진 않았기 때문이죠. 스타벅스 본사가 일본에 처음 진출했을 때에도 마치 한국의 신세계처럼 사잡이란 회사와 5대5로 합작회사로 일본에 진출을 했는데, 지분 덕후로 유명한 스타벅스는 사잡이에게서 야금야금 지분을 인수하더니 2014년엔 지분을 100% 확보하는 데 성공해서 파트너십을 종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벅스는 중국의 그 수많은 매장을 내면서 지분을 단 1%도 파트너 회사 알리바바에 넘기지 않았죠. 그런 스타벅스이기에 신세계가 이렇게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이렇게 대거 살 수 있었던 일이 정말 미스터리에 가까울 정도의 일인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신세계가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엄청나게 비싸게 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거래된 컴포즈 커피를 보면 업계에선 카페 프랜차이즈의 멀티플을 1년 영업이익의 약 13배 정도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를 놓고 보면 신세계 패밀리가 스타벅스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멀티플을 약 12배로 쳐서 구매했으니까 너무 나쁘진 않은 거래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럴 수가, 불과 1년 만에 스타벅스 코리아 이익이 반토막이 나버렸죠. 신세계 입장에선 무려 시세의 2배가 넘는 웃돈을 주고 사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대 M&A에서 실수를 하게 되어버린 신세계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다른 계열사들도 최근 실적이 마뜩치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국민들이 많이 사주는 스타벅스 커피를 팔아서 만회하자 라는 생각을 가진 거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죠. 이른바 국민한테 돈을 뜯은 한국 기업들이 한 수 위에 있는 미국 기업한테 돈을 뜯겨 그 손해본 돈을 다시 국민한테 벌충하는 그런 악의 순환고리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최근 계속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스타벅스,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흑우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흑우입니다. 요즘 스타벅스 정말 왜 이러냐 말씀들이 정말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야 그냥 너 개인적인 착각이야, 스타벅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저만 이렇게 느끼나요? 뭔가 스타벅스가 더 이상 프리미엄 느낌이 아니라 가격이나 맛, 서비스 모든 면에서 조금씩 계속 짜쳐지는 것 같죠? 가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아주 오랫동안 4,100원의 가격을 유지해왔죠. 업계에선 더 받고 싶어도 스타벅스가 4,100원을 받아버리니까 대부분의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스타벅스 가격 아래에서 설정을 해왔고, 심지어 프리미엄을 표방하는 폴바셋조차도 꼴랑 200원밖에 더 안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엔젤리너스는 진짜 배짱 대단하다, 그죠? 그런데 신세계 이마트가 스타벅스의 잔여 지분을 인수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약 8년 가까이 유지하던 이 가격을 약 10% 이상 올려버리게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당시가 워낙 고물가 시대라 그래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한 찰나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뀐 가격표에 잉크도 안 맞는 것 같은데, 불과 몇 달 전에 주력 메뉴 상품들의 가격을 약 300원에서 600원 정도까지 올린다는 기습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자주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서였는지 단골 고객들을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스타벅스가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아마 많은 스타벅스 단골 팬분들은 이제는 좀 마음 놓고 스벅 커피를 즐길 수 있겠다 설레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꿈이 와장창 깨져버렸죠. 한 달에 9,900원을 내고 음료를 몇 잔을 공짜로 먹는 게 아니라 음료를 단 30% 할인받는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이었던 점은 이렇게 할인받을 수 있는 제조음료 쿠폰은 오후 2시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당당히 적어놨는데, 아니 양심이 있나 싶어요. 사람들이 다들 아침에 잠 깨려고 아니면 점심 먹고 졸음을 피하려고 카페인을 섭취하지 누가 오후 다 늦어서 커피를 먹어요? 진짜 스벅코리아 감 다 뒤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격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스벅을 정말 사랑했던 이유, 정말 예쁘게 기획된 굿즈에서도 신세계 이마트에 인수된 후에 문제가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스벅 캐리백에서 무려 발암물질이 나왔다, 또 어떤 상품들에선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딱 봐도 비용은 비용대로 절감하고 값은 값대로 받겠다 라는 놀부심보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가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변하니까 뭔가 예전 같지가 않고, 뭔가 스벅에 가면 돗대기 시장에 간 것 같고 굿즈를 사면 무슨 다이소에서 산 것 같아 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런 말은 다이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죠? 다이소 상품들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발암물질은 없을 거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예전 스벅만의 쾌적함이나 친절함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바리스타 파트너분들이 스타벅스 코리아 창립 최초로 트럭 시위를 하는 모습마저 보여주었죠. 이분들은 자신들은 커피를 내리고 파는 일을 하고 싶은데 1년 내내 굿즈 판매와 마케팅 이벤트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긴다, 게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월급도 200만 원이 안 되게 받았다는 내부자의 증언들도 있었죠. 이렇게 굿즈를 팔아라, 마케팅 활동을 프로모션해라 푸시하는 상황 속에서 고객들이 만족해하는 커피를 받고 또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한 친절함을 종업원들에게 바라는 일이 사실 요원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신세계 이마트의 지분 인수 단 3년 만에 일어났다는 점이 진짜 놀랍죠. 마지막으로 또 가장 중요하게도
스타벅스를 찾았던 고객들은 스벅 커피 맛이 예전 같지가 않다, 어느 지점을 가든 꽤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이 스벅이었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다 너네가 착각하는 거다, 원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걸 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잠깐 생각해보면 상품에 대한 기대나 만족도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옆에 보이시는 펜티엄 컴퓨터들도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충분히 좋은 컴퓨터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아니죠. 시대가 지나가듯 상품도 변해야 됩니다.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진출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던 한국의 카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들에게 스타벅스의 커피는 혁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스타벅스 코리아 커피 맛에 큰 감명을 받은 한국의 여러 창업자들은 스타벅스와 아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들을 창업했고요. 그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커피 시장 규모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을 거두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커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는 점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공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2024년 현재 스타벅스 커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다 라며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이젠 한국에도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고급 스페셜티 카페들이 정말 여러 들어온 상태이고 소비자들의 고급 커피에 대한 기대는 아주 높아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시장의 반대편에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커피 완성도도 상당히 높은 저가 프랜차이즈 커피 시장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럼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 과연 스타벅스는 잘 나가던 과거의 영광 1왕 자리를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스타벅스에도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승부수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이죠.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곳에서는 다른 곳에 맛볼 수 없는 프리미엄 라인의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도 5등 안에 드는 한국 커피 시장에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스타벅스는 특히 한국의 리저브 매장을 정말 다른 나라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무겁게 투자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승부수를 두었던 리저브 매장에 대한 투자는 또 한 번 스타벅스의 가슴 아픈 실패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가 일반 매장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었다 라는 스타벅스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스타벅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전 세계에 단 7개만 있다는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매장에 다녀왔는데요. 음료 단 2잔에 23,000원, 이 조각 케이크 하나가 무려 하나에 15,000원이었습니다. 한번 먹고 나니까 한국의 스타벅스의 리저브 매장 시도가 왜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1초 만에 이해가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스타벅스를 호되게 까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요. 야 스타벅스 걱정을 왜 하냐? 우리 집 근처 스타벅스 가보면 사람들 엄청 빠글빠글해. 네 걱정이나 해 임마.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스타벅스가 예전 같진 않다지만 한국의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여러 높으신 분들의 상황이나 또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커피업계의 상황 때문에 스타벅스가 점점 내가 알던 그 스벅과는 다른데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스타벅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저와 의견이 다르시거나 혹은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우측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덕분에 저와 또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정말 재미난 이슈들을 빠르게 영상으로 만들어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